트럼프 대통령이 빠져있는 주류 언론들은 완전히 재미없는 언론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로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활동을 했던, 대통령으로 활동을 했던 시절에 마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했던 시절에 언론들은 신이 나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를 까발리기에 바빴죠. 열심히 공격들 해댔습니다. 그럴 때에는 구독률이 막 올라갔다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구독률 참 좋았고 장사 잘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백악관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점점점 빠지고 사람들도 안 보고 시청률 떨어지고 구독률 떨어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더라도 조회 숫자는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인기 없는 뉴스로 전락해버리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시대 붐이 지금 다 빠졌다. 트럼프 거품 다 빠졌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뭐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팍스뉴스 같은 이제 보수 매체들은 아주 건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재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 이제 뉴스앤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한 이후에, 실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백악관 자리를 좀 양보한 이후에 저희도 오히려 구독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주류 언론에 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발하던 언론들이 더 이상 반발할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할 얘기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기를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컴스코어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 점수표가 있는데요. 이 컴스코어 점수표에 따라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던 시대 이후에 더 힐, 의회 전문지라고 이야기하죠. 더 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폴리티코, 월스트리트 저널, CNN, 그다음에 박스 뉴스라고 있습니다. 박스 뉴스라고 있는데 팍스가 아니라 복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지금 월별 고유 방문자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 리더들, 독자들이 수가 줄어든 겁니다. 조회수가 줄어드는 거죠. 트럼프는 2017년 내가 없으면, 2017년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신문, 텔레비전, 모든 형태의 미디어가 망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없이는 그들의 시청률은 못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트럼프야말로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신주단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기사가 나오면 갑자기 조회수가 훅 올라가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저희가 기억하죠. 팍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해 줬더니 팍스뉴스 정치 뉴스가 아주 신기록을 내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 워싱턴 포스트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0개를 봤는데 그 베스트 10 기사 중에서 3개만이 정치부 기사였다. 다른 거는 나머지 7개는 다른 기사라 이겁니다. 정치 기사 자체에 관심이 30%밖에 안 됐다. 2019년을 비교해 보면 2019년에는 가장 많이 읽은 50개 기사가 거의 대부분 다 정치 기사였는데 얘기가 확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정치 기사 한 50개가 그냥 거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기사에 거의 대부분 다 정치 기사였는데 지금은 베스트 10 골랐는데 그중에 딱 3개만, 꼴랑 3개만 정치 기사다. 눈에 띄게 지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매체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매체가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파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뉴스라든가 뭐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에폭타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우파 매체들은 오히려 조회수가 더 늘어난, 과거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조회수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깨어난 거죠. 아, 이 좌파 뉴스 유명한 언론사여서 거기에 믿고 그것을 자주 봐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언론사들이 전부 다 엉터리 뉴스나 하고 가짜 뉴스나 해야 되는 곳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더 이상은 그쪽에서 정치 뉴스를 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봐봤자 쓸데없는 얘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하고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피곤함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보수 매체들에서 정치 뉴스를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의 국민들이 아예 뉴스에 지금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 봐봤자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칭찬받을 만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매일 언론에서도 좌파 언론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워낙 잘못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으니까. 가장 결정타가 두 가지였는데 국경 문제하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하니까 이건 뭐 바이든 행정부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언론에서 좋게 평가를 받지 않으니까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민주주의 민주당 성향의 이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정치 뉴스를 좀 외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라든가 이 진보 진영 쪽의 사람들이 뉴스를 외면하게 되는 거라든가 두 가지 다 내년도 중간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줍니다. 아주 좋은 요소가 되어줍니다. 제가 잘 지켜봐야 하겠고요. 뭐 상황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보수 정치인들도 보수 언론사에 좀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뭐 또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워싱턴 포스트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기사를 쓰려고 이제 취재를 하니까 성명서를 하나 내놓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략 작업에 신중히 임해 왔으며 뉴스룸의 성장, 보도 범위 확대, 스토리텔링 도구의 정교화로 회사 전체에 걸쳐 투자 결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연구는 구독에 대한 잠재적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3자 연구였으며 우리는 그중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2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성장할지 고민하는데 이 데이터를 통째로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스코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해서 내년에 우리 지침을 좀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워싱턴 포스트에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정치 뉴스만 하는 매체가 아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 왔던 방향이다. 정치 뉴스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애둘러서 변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존중받는 미디어의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 뉴스 때문이었지 다른 뉴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들의 트래픽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차이를 만회할 만큼 빠르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가입자당 평균 클릭하는 기사 건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회수, 전체적인 페이지 뷰 같은 거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페이지 뷰는 예전처럼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독자 48%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반타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48%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28%가 페이지 뷰가 줄어들었고요. 뉴욕 타임즈는 15%,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복스 미디어는 9%가 각각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구독자들 중에서 14%가 55세 이하로 돼 있다. 14%가 55세 이하라는 이야기는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86%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가. 특정 나이 또래로 편중되어 있다. 정치 성향도 편중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한테나 워싱턴 포스트가 뭐 명색이 유명하고 믿을 만한 언론사인 것이지
55세 이하의 청장년층들에게는 워싱턴 포스트는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미디어로 돼 있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근래 들어서는 이 신문 매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점차 신문 매체가 나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신문사들도 본인들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뉴스를 유료 뉴스를 서비스할 것인가, 유료 구독자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든 게 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들의 입지가 과거처럼 아주 뭐 무소불위의 언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같은 그런 그 인터넷 매체들이 당연히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도 사실은 있는 것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인력 확충이라든가 뭐 결국 그게 전부 다 자금 문제로 연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이런 1인 미디어들의 노력 활동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하기는 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유튜브 측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저희 뉴스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약 한 480만 뷰 정도가 나온 것으로, 한 달에 평균 뭐 40만 뷰 이상 페이지 뷰 수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 숫자가 결코 뭐 큰 숫자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숫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